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30일 9월의 마지막 날 밤 이종근의 HQ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바로 소식을 들으셨을 겁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해서 1심 결심 공판이 방금 열리고 있는데 방금 검찰의 구형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피고인에 대해서 위증교사 범죄는 그 자체로 실체 진실을 방해하고 사법 질서를 교란하면서 그 과정에서 사법 차원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한다면서 국민 불신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범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누구보다 사법 질서를 존중할 의무와 책무가 있는 변호사 출신이자 선출직 고위 공무자가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교사를 통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본질을 침해했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범행의 위험성이 높다. 당시 현직 도지사라는 우월적 권리를 악용해서 집요하게 김 씨를 회유하고 김 씨가 범행을 망설이자 주변인을 동원해서 회유와 압박을 가했다면서 이미 동종 무고죄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전혀 자숙하지 않으며 범행을 반복하는 점, 피고인의 태도는 사법 절차 존중은커녕 당대표의 지위를 개인 범죄에 악용해서 사법부에 날선 발언을 쏟아내기까지 하고 있다면서 형이 가중 요소는 인정되고 강경 요소의 경우는 없다라고 해서 대법원이 작성한 양형 기준표상 원래는 최고가 양형 기준표상의 1년 6개월인데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 3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지금 검찰이 좀 전에 표현했듯이 가중 요소, 그러니까 감경 요소는 제가 알기에는 이겁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 이건 감경 요소입니다. 또는 위증 교사범이 위증을 의해서 위증을 한 사람이 위증 교사범과 특수 관계인인 경우, 예를 들어서 부인일 경우, 부인일 경우 남편이 위증을 해달라는데 쉽지 않은 그거를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일 경우, 딸일 경우 이렇게 특수 관계인인 경우에는 감경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김진성 씨 위증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위증을 한 김진성 씨는 이재명과 특수관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재명이 법원에 출석하면서 보여줬던 그 태도 그 자체, 그러니까 범행을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로 인해 감경 요소는 하나도 없고 가중 요소, 즉 아까 검찰이 이야기했듯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이미 한번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그리고 이 거짓말로 인해서 경기도 지사라는 고위 선출직에 임명이 될 수, 그러니까 당선이 될 수 있었다는 점, 이런 점 등을 지금 다 감안해서 양형 기준표상의 최고, 그러니까 징역 3년을 구형했다는 소식을 지금 따끈따끈한 뉴스로 들려드립니다. 아마도 제가 속보를 계속 보지 못하고 있지만 지금 이재명의 최후 진술 정도의 최후 진술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 이 소식은 조금 있다가 지석규 평론가, 김경국 평론가와 함께하는 토크 배틀에서 더 자세하게 두 분이 설명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의 아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아시아 투데이 일면 톱은 한반도 통일, 한미일 진정한 동맹이 중요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미국에 여러 싱크탱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참 대표적인 어떤 싱크탱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헤리티지 재단의 설립자이자 아시아센터 연구센터 회장을 맡고 있는 에드윈 풀러 회장이 우리나라에 와서 엠베서더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나 봅니다. 여기에서 발언한 겁니다. 즉 한미일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 한미일 관계, 한미일 세 나라가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로서 오랜 역사적 차이를 넘어 진정한 동맹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 국민들, 특히 외교 정책과 국제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워싱턴 DC의 미국 정책 입안자들에게 한미일 간의 매우 긴밀한 관계와 세 나라가 어떻게 더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상기시키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점은 사실 한미일 관계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사실은 굳건하게 서로의 관계를 지금 새롭게 다져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미국의 가장 진짜 유명한 그런 헤리티지 재단,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설립자가 미국의 입장, 그러니까 미국이 한미일 관계를 왜 중시하는가, 그리고 한미일 관계가 왜 지금 전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중요한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인식의 일단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지금 전 총리가 되어가고 있죠. 아직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당선이 됐지만 아직 임기가 시작된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기시다 총리,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 이 세 국가 정상이 아주 타이밍이 또 맞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트럼프라든지 혹은 기시다가 아니고 아베라든지 또는 다카이치라든지 이런 일본에서 좀 더 극우적이고 강경한 그런 총리가 됐었더라면, 그리고 자국 우선주의를 늘 주장하는 트럼프가 있었더라면 아마 한미일 관계가 이렇게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하고 또 굳건하게 협력 관계, 특히 군사 협력 관계를 이루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지금 미국도 일본은 이제 이시바 시게루로 바뀌었고, 다행스럽게도 이시바 시게루는 기시다 총리의 지금까지 외교 정책을 그대로 이을 것으로 보이고, 또 기시다 총리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친한파입니다. 즉 기시다 총리에 비해서 기시다 총리는 사과 문제에 대해서 역대 일본 총리의 뜻을 그대로 계승하겠다. 그러니까 여태 총리가 이미 사과를 했으므로 그 사과의 뜻을 그대로 나는 간직하고 있다라고 해서 자신은 입에서 사과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사과의 뜻을 계승한다는 말로 가름을 했어요. 그런데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는 한국이 받아들일 때까지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말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야스쿠니 참배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내에 반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빌미를 최소한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미국의 선거만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도 역시 저는 좀 기대를 합니다만 바이든이 이 기시다와 윤 대통령과 함께 맺은 워싱턴 선언의 기저를 한꺼번에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퓨러 회장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아시아투데이를 또 다시 찾아보시고 기사의 이면을 좀 들여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설, 아시아투데이 오늘의 사설입니다. 반정부 단체 대통령 탄핵 국회 행사 주선하다니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난 27일입니다. 촛불 행동, 촛불 행동이 어떤 것인지 아시지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기도 전에 김민석이라는 국회의원의 형인 김민웅이라는 교수라고 제가 믿진 못합니다만 어쨌든 김민웅이라는 자가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국정을 수행하는 출범식도, 그러니까 갖기 전에, 취임식도 갖기 전에 바로 탄핵 그 추진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었죠. 그 단체가 바로 촛불 행동인데, 이 촛불 행동을 강두구라는 국회의원이, 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을 자기 이름으로 빌려서 이들이 국회의원회관, 국회의 건물 내에서 탄핵의 구판을 마음껏 펼치게 해줬다는 겁니다. 이런 탄핵이라는 것은
정당한 어떤 사유,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러면 대통령을 임기 중인데도 불구하고 직에서 내려오게끔 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위헌적인 또는 위법적인 사항이 있을 때 국회가 3분의 2가 발의하고 소추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결정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과 관련해서 취임도 하기 전에 탄핵 운운하더니 이제 그 당이 민주당이라는 공당의 일원이 국회의원회관을 빌려서 이런 작태를 벌인 겁니다. 국민의힘은 당연히 이 강덕구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고 민주당은 개인의 의견이다라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 문제 역시 좀 이따 토크 배틀 지석기 평론가와 그 다음에 김경국 평론가 두 분을 모시고 하는 토크 배틀에서 이 두 분의 전문적인 어떤 논평을 듣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칼럼입니다. 헌법은 정치적 정언 명령이다. 아시아 투데이의 주필이 쓰셨군요. 정치적 정언 명령이다. 좀 어렵게 들리실지 모릅니다만 칸트가 얘기했죠. 정언 명령이라는 것은 무조건 반드시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명령입니다. 즉 헌법은 무조건 반드시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법이라는 건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공동체에서 사실은 공동체의 이런 힘을 포기하거나 공동체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주장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헌법이 정치적 정언 명령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지금 임종석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이 국가론 때문에 이 주필께서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즉 통일하지 맙시다.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해서 통일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읍시다. 라고 도발적으로 이슈를 던진 임종석의 이 말이 어떻게 위헌적인지에 대해서 이 칼럼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합의에 기초한 것이므로 국민 절대 다수가 원한다면 바꿀 수 있지만 그러나 정치적 정언 명령이자 국가 질서의 가장 기초적인 원칙에 해당하는 헌법을 아무렇게 함부로 바꿀 수는 없는데 그야말로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나라의 헌법 3조 한반도의 영토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그 구절을 갖고 이런 구절이야말로 흡수 통일을 획책하는 의도가 담긴 그런 글귀다라고 지적을 하자 그것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따라서 헌법을 바꾸자라고 주장하는 이 임종석의 태도에 대해서 준엄하게 아시아투데이의 주필이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아시아투데이 일면 토크와 사설과 칼럼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고대하시던 토크 배틀의 주인공 지석기 평론가 김경국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네. 마이크를 좀 앞으로 당겨주시고. 예. 자, 인사도 인사지만 지금 뭐 각 그 언론들 또는 뭐 방송들마다 지금 핫한 소식을 내놓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들어가죠.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중교사 혐의와 관련된 1심 재판이 이것도 몇 년 만입니까만 1심 재판이 지금 결실복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이재명 대표의 최후 진술이 아마 끝났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무튼 뭐 최후 진술은 그렇다 치고라도 검찰이 오늘 3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3년을 구형한 데 대해서 바로 들어가죠. 예. 자, 적당하시다고 보시는지 자유토크를 한번 해보죠. 김경국 평론가님부터 할까요?
사실 이거 뭐 기분 같으면 네. 한 5년 정도 고용했으면 싶었는데 기분 같으면 한 50년은 해야지. 아직 기분 같으면 대장, 너무 작아가 기분이 어떻게 5년밖에 없어. 기분 같으면 50년 안 해요? 대장동하고 많이 남았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깨갱. 네네.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도 한 3년 정도 구형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네. 생각을 했는데 네네. 아마 뭐 법리적으로는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검사들 입장에서는. 네네. 그렇지만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네. 어쨌건 이제 20일 날 2년에 네. 오늘 3년 오늘 20일 날 맞죠? 맞습니다. 20일 날 2년 19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오늘, 예. 오늘 3년 합니다. 예, 예. 합의 5년이 됐습니다. 네, 합의 5년. 자, 지석 평론가님. 이게 사실은 좀 따끈따끈한 네. 지금 소식인데 네.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양형 기준에서 네. 최고형을 구형한 거로 좀 보이거든요. 양형 기준상에. 예, 다시 말하면 가중 요소 같은 거 빼고 네네. 그냥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는 네. 최고 지금 양형 기준에 최고형을 했는데 네. 이 검찰이 이게 요거 왜 이렇게 우리가 했느냐? 네. 이게 3년을 때렸느냐? 네네. 하는 이유를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이유 그걸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네네. 보니까 이런 거 있죠. 그 우리가 흉악범 하면 조두순 생각나지 않아요? 네네. 조두순 얘기할 때 항상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앞에 네. 붙는 게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 야기거든요. 네네. 이거든요. 오늘 검찰이 똑같이 국민 불안 대신에 국민 불신과 사회 혼란 야기를 네. 한 중대한 범죄라고 그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정치판의 조두순이다. 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검찰의 발언 그대로 보면 그래서 세 가지를 딱 지적했는데요. 네. 하나는 실체적 진실을 방해했다. 네. 두 번째 그래서 사법 질서를 교란했다. 네. 마지막으로 사법 자원을 그래서 심각하게 낭비를 해서 바로 국민 불신과 사회 혼란 야기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예를 들어서 저 이제 생슈 TV라는 지석규처럼 네. 저희는 이제 일반인이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그러려니 하는데 이건 다 지석규 평론가님 공인 아닙니까? 지석규 평론 일반인이세요? 공인이신 아니, 거 이제 공인하심인데 그렇게 유명한 평론가이시죠. 엊그저께까지 공인이었는데 아, 예, 예. 지금은 이제 사인이 됐죠. 아, 네, 예, 이제 네. 국가에서 혈세로 월급을 받지 않으니까. 네, 네, 네. 그런데 무엇보다 오늘 검찰이 지적한 건 변호사 출신이라는 거거든요. 네. 거기다 플러스 선출직 고위 공직자. 네. 이러면 완전히 이건 국민의 당시에. 국민의 어떤 모범을 보여요. 변호사는 네. 지금도 변호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법정 최고형을 때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취지가 양형 기준상의 양형 기준상이죠. 법정 최고는 5년형이고요. 양형 기준상이고 법정 최고형 5년은 가중치를 부여했을 예, 때고 그래서 오늘 그나마 이렇게 해서 3년만 저는 5년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게요. 5년을 안 할 때렸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가중치 빼면은 예. 법정 최고형이죠. 예, 양형. 예. 그렇게 오늘 했던 거 일단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재명 오늘 들어갈 때 굉장히 화를 냈었어요. 기자한테. 화를 내는 대목이 이거였습니다. 처음에 이제 일본인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아닙니다만 빼면 일본인이다가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바로 그런 식으로 짜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기자가 이제 가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법정에서는 30분 다 틀었어요. 그렇죠. 30분 다 틀은 거 갖고 짜깁기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버럭 화를 내면서 네. 버럭 화를 내면서 다 들어가라 기자가 말이야 본분이 다 듣는 거지 뭐 거의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이 버럭 화를 내는 이재명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자 오자특 할까요? 아 너무 급작스럽나요? 자유토크 예. 자유토크 조금 하시고. 예. 자유토크를 하시죠. 예, 자유토크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그럼 지석규 평론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이번 위증교사도 그렇고 네네. 공직선거법도 그렇고 네네. 뭐 대장동도 그렇고 이 이재명과 민주당 특히 이재명 변호사잖아요. 네네. 일관된 자기 이제 어떤 변호 전략이 뭐냐면 네. 일단 정치 검찰이라는 프레임을 딱 씌워놓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검찰이면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법리와 증거에 따라서 하는데 정치 검찰이니까 증거도 왜곡한다.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번 위증교사에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 녹음 파일이 있는데 그 녹음 파일이 4개입니다. 사실은. 제가 알기로 녹음 파일 4개. 파일만 4개. 예, 파일만 그렇죠. 4개인데. 다 틀면 30분. 그렇죠. 파일만 4개인데 요거를 조각조각 검찰이 갖고 와서 요거 짜깁겠다. 짜깁기는 맞죠. 예. 일일은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편집이죠. 두 글자. 그렇죠. 편집이죠. 사실은. 그걸 지금까지 정치 검찰이 증거 조작 이 두 가지가 결합됐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재판부에서 지난번 선거 때 지난번 재판 때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이 그렇게 편집한 거를 틀어드리겠습니다 했더니 갑자기 재판부가 네. 아닙니다. 다
다 들으세요. 그랬더니 검찰이 시간 좀 걸릴 텐데요. 이랬더니 얼마나 걸립니까? 했더니 30분입니다. 아 그러면 다 들으세요.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지. 이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들이 했던 정치 검찰은 뭐 두고 이 짜깁기 했다라고 하는 것 네네. 이게 성립되지 않으니까요. 네네. 오늘 열받은 겁니다. 아. 이 뭐냐면 법리 이들이 얘기하는 방어 논리가 오늘 똑같이 이게 지금 변화되지 않고 똑같이 얘기했는데 딱 기자가 이번에 그걸 딱 지적하니까 이게 야 자기들의 바로 방어 논리가 한 방에 무너진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 열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김경국 평론가님 기자시잖아요. 오늘 사실 예. 검찰 쪽에서 3년을 구형했던 가장 큰 이유가 거짓말이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거짓말을 사실 너무 많이 했어요. 처음부터 반복적으로 했다라고 그렇죠. 반복적으로 맨 첫 범죄 자체가 검찰 자체가 거짓말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무고했고 또 뭐 백현동, 김문기 씨 뭐 그리고 또 뭐 하여튼 거짓말 너무 많이 네네. 했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오늘 들어가면서까지도 또 사실은 또 거짓말을 했어요. 네. 자기가 뭐 12번을 아니다. 있는 그대로 그대로 말해달라. 말해달라 12번 말을 한 건 맞죠. 그런데 네. 자기 혼자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었거든요. 저 얘기하니까 김진성 씨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러니까 있는 대로 그렇죠, 기억에 바라 그렇죠. 있는 대로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들어가면서까지 그랬는데 오늘 들어가면서 화를 내면서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고 그 정도 성의는 보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 들어도 그거는 다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 이거는 위증을 교사하는 내용 아니에요.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위증이거든. 그러니까 누구나 안 듣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자기도 하려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화를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니, 기자 질문이 뭐 이렇게 기자 선배시잖아요. 예. 후배 기자의 질문이 뭐 잘못된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런 질문한 아니요. 게? 그게 왜 잘못된 질문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니 심기를 거스르는 질문을 하지 말라가 지금 기자한테 할 말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심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팩트에 대한 문제를 지금 묻는 거니까. 그만큼 쫄아 있었다는 걸로 봐도 쫄아 되겠죠. 있었다. 자, 지금 꽃비님도 그렇고 아유 오늘 선거해야죠 하고 선거에 이제 좀 다들 관심이 있으신데 자, 몇 년을 선거하게 될까요? 아마도 이제 11월달에 선거 날짜 최종 그 선거 공판이 열릴 것 같은데 지석표 평론가님 예. 몇 년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무조건 오늘 3년을 구형함으로 인해서 네. 재판부가 날개 단 듯이 홀가분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어허. 만약에 이걸 3년을 구형하지 않고 네. 무슨 뭐 1년이라든지 이러면 굉장히 부담 갔을 텐데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땐 앞으로 실제 이제 재판부가 형을 선고할 때는 무조건 이거는 금고 이상이다. 금고형 이상이다. 아, 금고요. 아이, 좀 많이 쓰셔야지. 아니. 금고는 너무 당연한 거고. 제가 이제 당연한 것부터 출발해야죠. 왜냐면, 금고형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그럴 있어요. 수도 있죠. 왜냐면은, 만약에 금고형이 되면. 벌금형이에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금고형이면은 무조건 이제 대통령도 못 나가지만. 이제 센시티비 막 공격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아니, 벌금형이라니!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끝까지 들어와야 금고형 이상인데 예. 몇 년이냐? 저는 1년 이상으로 나올 것 같다. 1년 제가 이상? 일단, 예. 자, 김경국 평론가님은? 저는 지금 이게 3년이잖아요. 네. 3년이면 정상 참작 여지가 사실은 전혀 없거든요. 네. 검찰이 논고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네. 정상 참작 여지는 전혀 없고 가중 요소만 있다. 네, 네. 계속 이렇게 얘기했는 부분이거든요. 네, 네. 그리고 검사가 3년을 구형했는데 뭐 우리 지석규 평론가님은 금고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제가 볼 때는 징역 1년 밑으로는 절대 내려가지 못할 것이다. 징역 1년 이상. 예. 저는, 징역 1년 이상이라고.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저 진행자님께서는 얼마나 보시는 겁니까? 진행자요? 저는 1년 6개월 이상.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 반. 예. 안전빵.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구형의 절반을 선고한다고. 그래서 그냥 반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럴 수도 있죠. 구형보다 재판관이 더 때릴 수도 있죠. 법정 최고형 때릴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말씀하셨듯이 이거 봤을 때 죄질이 너무너무 나빠. 그렇게 어떤 판단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근데 죄송합니다만. 네네, 안 죄송하셔도 됩니다. 저 금고형이 그러니까 저 지금 약하게 한 게 아니에요. 네. 저는 그러니까 지금 저쪽에 보면 댓글도 네. 너무 약하게 하냐. 예. 저는 지금 무조건 1년은 나온다. 그리고 지금 진행자님 1년 6개월 네. 이렇게 하시고 또 제 생각에 신진우 부장 판사 정도 되면 네네.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을까.
신진우 부장 판사. 지금 김동연 판사니까. 김동연 판사가 아니고 신진우 판사면 그렇죠. 법정 구속. 김동연 판사니까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 그래서 제가 좀 불안한 거는 사실은 이게 지금 형사합의 33부잖아요. 그래서 김동연 판사, 부장 판사에 대해서 계속 34부 아니었네? 33부가 저기고 33부가 한 33부 맞아요. 김동연 부장 판사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냐면 약간 좌편향적 성향들이 좀 있다. 김동연 부장 판사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불안감을 갖고 아무도 그냥 팍 그래도 인간은 우리가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아야죠. 죽는 날까지. 그런 걸 봐서 제가 1년까지는 최소한 1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 변명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설득력 없어요. 설득력은 있는데 지금 성난 민심을 가득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뭐 민심이 성나면 이제 저 배를 뒤집어야죠. 지난번에 주진우 의원은 자기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위정교사 이것 같은 경우, 선거법 같은 경우는 법정에서 판사가 법정 구속을 시키고 싶어도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위정교사 이거는 지난번에 한 차례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체포 동의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자기 판단에는 다시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서 받을 필요가 없다. 와우. 그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우. 그 좀 해석이 필요한 부분.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혀 없었던 정말 예전에 없었던 부분이라. 자, 이 부분은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죠. 그런데 이제 그 법원이 그러니까 서초동 얘기 하나만 더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팔을 걷어붙여서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선거법이 1심 6년, 2심 3년, 대법원 3년에서 최소한 1년 이내로 반드시 끝내야 된다라는 법률에 그렇게 써져 있는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개판이잖아요. 그렇죠. 5년 막 이렇게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 임기 다 끝나고 황운하 같은 경우 재선까지 했습니다. 자, 이러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률에 적시 써져 있는 대로 해라 라고 특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한마디씩 오다 토크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약간 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조금 응원의 목소리도 필요하고 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지 그랬냐. 좀 이제 임명되신 지 꽤 됐으니까 사실 이 10월 10일이 아시다시피 이번 총선에 공소시효가 마감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그런 그 의원들이 지금 벌벌 떤다고 하던데 현재 수사 중인 의원들만 하더라도 물론 국민의힘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도 되고 또 지금 수사 중인 것으로 보여서 아마도 이게 앞으로 한 1년이면 1년 후에 전부 다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특명을 내린 대로 3심까지 다 마친다면 거의 미니 총선급이 아닐까라는 전망도 해봅니다. 자, 제가 이야기하는 순간 다 쓰셨는데요. 이번엔 김경국 평론가님부터 뭐 말씀해 주실까요? 판을 좀 들어주시고요. 자,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한마디. 시범 케이스. 조희대 대법원장을 평가한다기보다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에 한 조치, 그 조치에 대해서 시범 케이스다. 시범 케이스로 지금 이번에 이제 사실은 633이 지금까지 전혀 안 지켜졌잖아요. 전혀 안 지켜졌는데 이번에 이제 이번 22대 총선 사범들, 총선 선거법 사범들 재판을 계기로 이제 우리 지키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굳이 지금 22대 총선 사범들한테만 적용할 건 아니죠.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그 선거법 사범들, 예를 들면 이재명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도 적용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 22대 총선 사범들을 시작으로 시범 케이스로 633을 확실하게 지켜라. 뭐 옛날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군대에 가서도 시범 케이스에 걸리면 죽는다. 시범 케이스에 걸리면 잘못 걸리면 죽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지석규 평론가님. 사법 히어로. 조희대 대법원장께 지금 드리는 말씀. 지금까지 조희대 대법원장 얼굴만 보십시오. 거의 뭐냐면 공자님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파괴력 있는 이런 저돌적 리더십이 없을 거라고 다들 봤잖아요. 이번 이 발표는 저는 꼭 좀 드리고 싶은 게 정치 빅뱅을 이룰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 빅뱅. 이 빅뱅이라고 하는 게 우주의 빅뱅이잖아요. 탄생과 같이. 뭐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만 하더라도요. 거의 30명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 민주당이 20여 명 되고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이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도요. 네. 내년 상반기면은 5월 달이면 끝납니다. 네? 5월이면 날아간다고요. 국회의원 날아갈 거라고 보고요. 정상적이라면. 네. 지금 무엇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징역 2년인가요? 3년을 구형했잖아요. 예. 징역 2년을 구형했잖아요. 2년. 예. 그렇게 되면은 아마 내년 6월 전에는 이재명 날라가죠. 그러니까 네. 민주당 당대표 날라갑니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아니라 선거 날라갑니다. 네네. 네? 국회의원 더군다나 20여 명 전체 30명 가까이 되는 이 공직선거법 위반자들 다 날라가면 네. 사실은 선거를 다시 하는 거나 마찬가지 정도로 정당의 의석수를 좌우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정치 빅뱅을 이룰 거다. 바로 사법 히어로가 탄생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아주 또 이렇게 명쾌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드디어 마침내 다시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 오자 토크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자 토크를 해주시면 우리가 아시아 투데이의 정기 구독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자 토크 오래간만에 할 건데요. 두 분이 합의를 하셔서 한 문문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벌써 두 분이 해주셨군요. 김정순 님이 희대오빠 짱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맑은 순이님이 네. 진작 극하지. 그렇게 하지. 우사님이 반갑습니다 해주셨는데 이건 아마도 인사인 것 같고. 조희대 대법원장님께 반갑습니다라고 해주신 거죠. 뭐 그것도 가능하잖아요. 자, 위로 좀 올려주실래요? 혹시 희대오빠 짱 위에는 없나요? 희대오빠 짱 위에? PD님. 6개월, 3개월. 역시 주진우. 역시 주진우. 이것도 포함시킬까요? 위는 없어요. 위는 없어요. 그럼 밑에. 자, 사실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번에 동아일보 한번 인터뷰를 했는데. 네. 정말 뭐랄까, 그 대법원장이 왜 존경을 받아야 되는지를 딱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사법부가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지금 국가의 명운이 우리한테 달려있다. 그렇게 예. 그렇게 동아일보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이렇게 현직에 있을 때 특정 언론에 인터뷰를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거 할 필요가 있었다. 대법원장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명학교 가자. 38따라지님 명학교 가자. 그 다음에 골프 여신님 더 서둘러라. 더 서둘러라. 아디오스님 빨리도 한다. 빨리도 한다. 예. 일단 여러 가지가 너무 또 합의를 해서. 자,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희대오빠 짱. 희대오빠 짱. 그 다음에 진작 극하지. 명학교 가자. 더 서둘러라. 빨리도 한다. 자, 정하셨습니까? 예. 발표는 어느 분이 해주셨죠? 잠깐만. 하나 더. 여기까지. 네. 밀린 청소해. 이거 밀린 청소해. 이게 갑자기 부각됐네. 예. 자, 꽃빙기까지 하겠습니다. 꽃빙기까지. 이제 끝. 자, 발표는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발표는. 김경국 평론가님이. 마지막 걸로 하겠습니다. 밀린 청소해 꽃빙님께 드리겠습니다. 꽃빙님, 저 이메일로, 아시아투데이 이메일로, 자신의 어떤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그런 그 오자 토크를 해주셨습니다. 평론가라 사실 우리 저 두 평론가님한테 약간 부족한 그 예능감. 예능감이 시청자분들이 약간 예능감이 있어요. 그 조미료 있잖아요, 조미료. 조미료가 재미있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사법 리스크로 인한 동요를 막으려고 이미 민주당이 막 설레발을 치죠. 1심, 그거 어떻게 선거 나오든 대법원까지 가야 되잖아. 그 전에 우리 할 거야. 대선도 치르고, 지금 우리 민주당은 전혀 동요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성호부터 다 김민석까지. 두 분 생각은 어떠신지. 민주당은 전혀, 흔들림 없이 오늘 구형과 11월 달에 선거가 나오더라도, 전혀 흔들림이 없을까요? 자, 지석평론가님부터? 저는 일단 이 말에 이제 민주당의 이 개딸들과 민주당 지금 이제 친명계 의원들이 이런 말에 일부 동의, 일부 착각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일부 착각은 뭐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633을 얘기한 이후로 처음으로 공식으로 발표하고 법원 행정처를 통해서 전국에 지침까지 내렸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니들이 착각했다. 이런 거고요. 또 일부 이건 또
동의할 수도 있다. 이거는 뭐냐면 네. 지금 불안한 게 네.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한 그 재판부도 네. 사실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판사입니다. 네. 명확하게. 네. 이렇게 될 경우에 판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네. 그럼 1심에서 약간은 어떻게 될 수 있는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뭐냐면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움직임을 볼 때 네. 자, 검찰에서 만약에 벌금 80만 원을 때렸다. 네. 아니, 검찰이 아니고 법원에서 80만 선고를 원 했다. 때렸다고 선고를 최악의 내렸다. 경우를 하자고요. 네네. 그러면 그걸 그대로 검찰이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상고를 할까요? 항고하겠죠. 할까요? 항고하겠죠. 네, 그때 항소하겠죠. 그때 고법 또 대법에서 완벽하게 633에 따르면 벌금 80만 원을 1심에서 때렸다 하더라도 2심, 3심에선 완벽하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빨리 어디 보내자 그랬잖아요. 그 길로 갈 수 있는 걸로 갈 거다. 그럼 1년 안에 앞으로 정확하게는 내년 상반기 안에 자, 친명 그다음에 이재명 이거는 와해될 거다. 이렇게 저는 진단을 하겠습니다. 네. 자, 김경국 평론가님. 결론은 같습니다. 결론은 같는데 과정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또 이상한 얘기가 아니고 과정은 얘기하니까. 아니 뭐 네. 뭐로 가도 남대문으로 가면 뭐 결과는 뭐고 그러니까. 뭐 과정은 뭐고. 갑자기 문모씨가 생각나네. 문모씨가 생각나네. 예. 그래 지금 당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설레발이 치고 하는데 이거는 일단 제가 볼 때는 척하는 거라고 봅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나왔지만 3년에 2년 아닙니까? 네. 3년과 2년을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 갑자기 벌금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못 때릴 겁니다. 네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뭐 벌금 한 뭐 5, 600만 원 하면 그다음에 또 항소심에서 또 낮춰질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저는 벌금까지는 못 내려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볼 때 당장은 이제 벌금 징역형의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민주당은 발칵 뒤집어지겠죠. 그렇죠. 뭐 난리를 칠 것입니다. 네네. 난리를 치겠지만 며칠 지나면서 또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생각은 안 할 수 없겠죠. 자, 지금 우리가 가령 뭐 징역 1년에 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니면 네.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선고받았다 쳤을 때, 네. 자, 다음에 이제 항소심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선거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구형됐다 그러면 벌금 100만 원까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항소심에서. 예.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며칠 지나면서 생각을 하면 이거 어떡하지 우리 항소심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러가 또 대부분까지 갈 수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분명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점차 이제 자기들도 이재명은 이제 씨 없는 수박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하면서 굉장히 소란스러워질 것입니다. 지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리스크였지만 법원에서 1심 선고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현실이거든요. 바로 현타가 왔을 때는 지금 생각하는 것하고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11월 달은 빼빼로의 달인데 빼빼로가 훨씬 맛있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개의 선거가 연달아서 아마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자, 5번째입니다. 지난 28일 탄핵 집회가 열렸는데 오늘 뉴시스 등 언론들에서 연막탄, 붉은 연막탄이 터진 그런 사진들 아마 시청자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탄핵 시위가 아주 크게 열렸습니다. 뭐 한 5,000명, 왜냐면 지금까지 한 몇백 명 모이다가 5,000명 정도 모였는데 더군다나 이제 대통령실 용산으로 향하던 도중 숙명여대 인근에서 연막탄을 터뜨리고 그것을 저지하려는 경찰과 충돌이 있었고 그중에서 한 명을 지금 특정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촛불 운동 내지는 뭐 촛불 행동이라고 운운하는 이 탄핵 몰입꾼들이 예. 이제 연막탄을 터뜨리기 시작한 이유가 뭘까요? 잘 토크를 해보겠습니다. 김경국 대변인이래 제가. 김경국 평론가님부터. 우리가 지금 사실은 탄핵이라는 용어를 네. 지지난 정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탄핵이라는 용어 노무현 때 그랬잖아요. 네네. 탄핵이라는 용어를 쓰기가 두려워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어떻습니까? 탄핵은 뭐 개나 소나 탄핵이란 말을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탄핵이란 말을 둔감화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 지금 이제 이재명 11월 15일 선고가 다가오고 있는데 자기들 생각이라고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네. 우리 예상하고는 네. 물론 기대치가 섞여 있기는 하겠지만 크게 네. 다르지는 않을 거고.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소요사태 저는 연막탄을 보고 처음에는 공권력에서 터뜨린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네. 체류탄 같은 거.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소요사태를 계속
강도를 높이면서 그런 분야에 무감각해지도록 만들려는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감각이 무감각해지면 계속 근데 일정 수준을 넘었으면 공권력이 그냥 계속 참고는 있을 수는 없죠.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만약에 공권력이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 때 그걸 빌미로 해서 또 더 탄핵 강도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빌드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운동권과 관련해서는 또 특화된, 이 전문적 지식과 분석과 그렇습니다. 예. 전망을 갖고 계신 우리 지석규 평론가님 예. 어떻게 보시는지. 예. 좌파를 속속들이 분석하는 접니다. 예, 그건 뭐 제 네네. 손바닥에. 네네. 제가 그렇게 연막탄을 터뜨렸을 겁니다. 네? 실제. 아니, 실제 제가 그 위치에서 네. 전략 전술을 짜더라도. 네네. 실제. 왜냐면 지금 그 연막탄만 보고 그 사진을 찍으면 아마 외신에서는요. 대한민국이 저렇게 지금 혼란에 빠졌네. 아, 네. 이렇게 느끼고도 남을 거요. 효과. 충분히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지금 뭐냐면 이제 좌파 진영은요. 총공세를 모두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시기가 그래서 이재명이 이제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는 시기가 딱 오고 있잖아요. 네네. 이때에 총공세를 하고요. 할 수 있는 모든 주체 역량을 다 동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두 글자 발악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이때 말씀하셨듯이 갑자기 없던 연막탄도 터져 나오는 거고요. 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결론은 혼란을 유도하고 오히려 계엄을 보통 집권 세력이 그러니까 통치 세력이 계엄을 하잖아요. 보통은. 네. 그게 아니라 이자들이 이런 혼란을 통해서 오히려 경찰 병력이 담당하지 못하는 이런 혼란함 속에서 오히려 계엄을 유도해서 오히려 뒤집는. 그러니까 이쪽에 그야말로 대통령실에서의 그런 계엄이 아니라 운동권 이 좌파 세력들이 오히려 계엄을 유도하기 위한 이런 그 연막탄 전술. 그래서 그러나 자 이렇게 볼 때 결론만 말씀드리면 찻잔 속의 연막탄입니다. 국민이 동의하지도 않고 국민의 지지를 끌어내지도 않고 이런 전술 먹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연막탄이 군이라든지 경찰이나 혹은 뭐 공안경비대 이런 데서는 제가 알겠지만 사제로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나요? 제가 잘 몰라서 연막탄을. 그러니까 저는 제가 구입해보진 않았지만 네네. 늘 갖고 있었던 거는 뭐냐면요. 체류탄. 그렇죠. 이 사과탄이나 불발탄. 체류탄은 제가 집에 여러 개 있어가지고 사과탄은 여러 개에서 나눠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새 나눠준 게 아니라 왕년에 아시죠. 예. 집에 사과탄이 한두 개가 아니야. 그거 실제 이렇게 까서 던지면 사과탄 터지잖아요. 그렇게 사실은 이게 공공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경찰이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사제 연막탄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연막탄과 함께 등장한 게 촛불문화제입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 시절을 기억하시죠? 그 시청 광장을 맨날 문화제라는 명목으로 뒤덮어서 시위를 계속 이어갔는데 낮과 밤으로. 그런데 광장도 아니고 시청 앞도 아니고 광화문 광장도 아니고 국회의원회관의 대회의실에서 대통령을 올해 안에 탄핵하자는 구호를 외치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한판 그냥 굴판을 벌였다고 합니다. 강덕구라는 자가 이 도발을 지금 자기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니까 대관하고 이 도발을 했다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는 김경국 평론가님부터. 기절할 일이죠. 네. 정말로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국회를 꽤 오래 출입을 했지만 이런 경우 사실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이상한 그림 했을 때 그때도 엄청나게 놀랐었는데 지금은 그거하고는 사실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이건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일종의 선전포고다. 그리고 좌파들한테는 총 결집해라 이런 신호탄이 아니냐. 누굽니까? 이번에 촛불 행동 거기는 김민웅 씨 아닙니까? 김민석 형이죠. 그리고 또 강덕구 의원이 주선을 했죠. 그러면 사실은 민주당이 한 겁니다. 민주당이 주최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어떻게 용납을 할지. 그리고 지금 촛불 행동이 지금 107번인가 108번인가 지금 계속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집회를 지금 북한의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통신에서 계속 데스트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하고 연계가 되지 않았다고 누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많이 철저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석규 평론가님은? 촛불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일단 제가 규정하는 거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리 난동 세력이거든요. 거리 장외 세력이 아니고요. 거리 난동 세력. 그럼 지금까지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에서 떠돌던 얘기인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를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삼권 분립이 있듯이 의회 권력 있죠. 여기로 갖고 들어오면 그냥 합법적인 법적 공간입니다. 네. 거리 난동 세력이 거리에서 외쳤던 거를 이제 합법적인 공간인 그 의회 공간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거든요. 네, 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 끝내주는 의미죠. 네. 이제는 거리에서 탄핵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합법적인 이 입법 권력 안에서 네. 대통령 탄핵을 빌드업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렇군요. 선포고요. 네. 이거 전쟁하자는 겁니다. 네. 예, 헌정 질서 마비시키겠다는 걸 합법적 영역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민주당에 대한 우리 국민의 힘이나 네. 대통령실의 태도도 네. 어떻게 이런 공간을 빌려줄 수가 있어라는 게 아니고요. 네. 자, 전쟁을 선포했고 헌정 질서 중단시키겠다는 걸 합법적 공간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전쟁을 벌여야죠. 예, 그런 마음가짐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쟁을 도발을 했다. 그렇습니다. 평가를 예. 해주셨고요. 코코님, 연막탄 터뜨리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깜빵에 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제지를 하려고 터뜨린 사람들을 지금 체포를 하려고 하자 시위대가 그것을 몸싸움을 벌였고,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도발을 한 거죠. 뭔가 충돌을 일으키고 그래서 소요를 벌이려고 도발을 한 셈이 됐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잡았다고 하니까 코코님 말씀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상황으로 넘어가죠. 네. 국정감사가 이제 곧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김건희 여사에 의한 김건희 여사를 향한 김건희 여사의 국정감사로 만들려고 하나 봅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모든 의혹, 소문, 찌라시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다 국감으로 지금 소환을 한다고 하는데, 이 상황 어찌 보시는지 이번에는 지석평론. 예, 이것도 좌파 전략이거든요. 네. 좌파들의. 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되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네. 지금 자, 앞단에 탄핵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거리 난동을 하면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국회 안에서 하겠다는 것이죠. 네. 자, 이때 탄핵을 할 때 좌파가 두 축으로 움직입니다. 네. 하나는 윤석열 정부 자체가 정치 검찰에 의해서 사실은 독재 정권이다. 네. 지금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네. 자, 이것 한 축하고, 또 하나는 그러한 정치 검찰을 통해서 권력을 사유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가장 약한 고리는 누구냐? 국정을 농단하는 김건희다. 네. 김건희 여사다. 이렇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네. 두 축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공세가.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권력이 무슨 정치 검찰이라면 가슴에 와닿지 않거든요. 그렇죠. 안 와닿습니다. 네네. 근데 김건희라는 여사가, 영부인이 뭔가 국정을 농단해? 어디 개입해? 이러면 더 흥분이 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도 최순실이 등장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국민들의 심정을 교묘하게 선동할 수 있는 가장 약한 고리, 바로 김건희 여사를 탄핵의 핵심 고리를 놓고 총공세를 하니까, 네. 국정감사도 당연히 김건희 국정감사지만 네. 거리에서도 김건희, 또 국회에서도 김건희, 모든 건 김건희 여사 1위로 탄핵의 핵심 고리로 지금 치고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최순실 떠오르네요. 자, 김경호 평론가님. 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를 가지고 시비 거는 그런 부분들을 정치 공세라고 이제 말할 그 단계는 훨씬 지났죠. 네.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지금부터 민주당이 하는 모든 행동과 모든 그 당에서 하는 움직임은 모두 탄핵을 위한 빌드업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결국 것입니다. 이제 이재명을 살리기 위한. 그렇죠. 그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약한 고리가 김건희 여사일 뿐이고, 네. 김건희 여사를 지금 이제 이번에 국감에서 정인으로 부르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이제 김건희 여사 안 나가기 출석 안 하겠죠. 지난번처럼 몰려갑니다. 네. 대통령실 앞으로 또는 관저 앞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몰려가면 몇 명 그렇게는 안 갈 겁니다. 네.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가든가 아니면 지지자들, 민주당 지지자들 대거 훨씬 더 큰 규모로 몰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더 한 단계 더 탄핵 모색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것이다. 네, 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김건희 여사와 소문과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증인 채택은 지네들 마음대로 했으면서, 국민의힘이 지금 문다혜 일가의 의혹과 관련해서 문다혜 씨를, 증인으로 부르자 아마 거부한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문다혜,
이쯤하면 막가장 거지어부터 시작해서 온갖 어록을 다 쏟아낸 문다혜에게 한마디 하시는 걸로 7자 토크입니다. 모자라고 했는데 두 글자 늘려주셔야 됩니다. 이게 변칙 진행입니다. 아니 이게 우리가 이 코믹 요소를 항상 여기에 약해가지고 이거 뭐를 아니 근데 코믹은 저 시청자분들한테 맡겨야 시청자분들이 또 선물을 받으시니까 너무 부담감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문다혜 일가와 관련돼서 문재인이 꿍얼꿍얼 거리고 있네요. 아니 저는 윤희숙 의원의 나는 임차인입니다를 기억합니다. 근데 문재인도 윤희숙 의원을 따라서 나는 임차인입니다를 주장할 줄 몰랐습니다. 임대료를 냈을 뿐입니다. 아니 딸한테 임대료를 냈다고 얘기하면 딸한테도 임대료를 받아야지. 왜? 청와대에 몇 년간이 근 한 1년 수개월간을 공짜로 청와대를 썼는데 그건 국유재산 무단 점거. 죄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국유재산 무단 점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정당하게 돈을 지불했어야 됐는데 저는 이번에 문재인이 아이고 내가 딸한테 준 건 모두 다 임대료였습니다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자신한테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을 할 거다. 실질적으로 변호사 맞아요? 변호사는 법리와 논리로 사실은 방어를 해야지 이렇게 엉뚱하게 임대료 운운하면 큰일 나죠. 나중에 자기 형량이 어마어마할 텐데.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다혜 딸 집에 살아서 임대료를 줬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그 동안에 문다혜는 양산 가서 살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럼 양산 가서 살았어요. 양산 가서 임대료 받아야지. 양산 대통령집. 그러니까. 양산 자기 집. 그러니까. 예. 나는 주고 왜 딸한테는 안 받습니까? 그러게. 그럼 쌤이 돼야지, 정상. 그렇죠. 퉁쳐야지. 근데, 물론, 크기는 양산집이 더 커요. 양산 사저가. 그러니까 사이즈로 볼 때는 사이즈로 크겠죠. 평수도 크고요. 그리고 또 똘똘한 한 채도 아니었잖아. 구기동 빌라는. 그렇죠. 예. 자, 두 분이 7자를 고심도 하지 않고 역시 전문가야. 제가 5자로 사실 원고에 썼다가 7자로 확 바꿨는데,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다시 7자로 늘려주셨습니다. 자, 지석규 평론가님. 국정농단 문씨 가입니다. 이게 이 일가의 가군요. 예. 집가, 그 집안 전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무슨 얘기냐? 아니, 봤더니 청와대에 온갖 지금 행정관부터 지금 그러면 제2부속실 등등 할 것 없이 부속실장 할 것 없이 다 동원돼가지고 지금 다 도운 거 아닙니까? 심지어 태국까지 쫓아가서. 네. 이게 국정농단이죠. 네.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아니고 네. 진짜 국정농단을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지금 문씨 집안 전체를 바라보고 있는데 5천만 원 갚았다 줬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그 문씨 집안에 먹고 사는 생계를 위해서 모두가 청와대 국정기구가 동원됐다. 이걸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경국 평론가님은 이게 옛날에 저기 같다, 노래 같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그거 같다. 읽었어요? 지금 제가 볼 때 문다혜가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야 같이 가자. 지난번부터 큰 착각을 해봤습니다. 네. X 계정에 그런 걸 올렸죠. 개구리가 어떠니 좀 뭡니까? 이쪽 가면 막까지 하는 것이. 돌 던지면 막까지 하는 거냐, 참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지금 자기가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나라죠? 전직 대통령이 지금 몇 명이나 구속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직 대통령 영부인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네. 그런 나라에서 자기가 버티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너무 큰 착각이 아닐까요? 예. 그래서 아마 아빠랑 같이 손잡고 강변 살자. 네, 강변은 반짝이는 고운 모래빛. 예. 그게 그런 노래였군요, 뜻이. 자, 고맙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 7자 토크는 다음 기회에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또 기회를 드릴 거고요.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광, 곡성, 금정 등 보궐선거가 거의 무슨 도박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왜 묻고 더블로 가 이거 있잖아요. 왜 민주당이 이거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조국당이 120만 원씩 드릴게요 라고 이제 판도를 계속 올려갑니다. 야바이판에 한마디씩 해주시죠. 자유토크로 김경 평론가님. 이게 사실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냐면 조국 대표가 먼저 불을 질렀거든요. 조국 대표가 먼저 내려가서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서 이익금으로 1,000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날, 다음 날인가 이재명 대표가 내려가면서 네. 그 자기 유튜브 생방송으로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지금 보니까 영광에는 1인당 세금 100만 원씩. 예, 1인당 아니 총 1인당 돌아가는 그 부분이 예산이 1,500만 원이다. 1,500만 원은 100만 원 정도 떼가줘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지금 불을 지르니까 다시 이제 조국이 그러면 이제 저 받고 20더 이렇게 120으로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도박판 된 겁니다. 도박판이 됐는데 본질은 지금 이재명 조국 두 사람이 그만큼 답답하다는 겁니다. 네. 둘 다 지금 여기다가 그 정도 도박판 이런 이런 주장을 하면 사람들이 그리고 언론에서 도박판 이런 얘기를 할 것 자기들도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네네. 알면서도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지금 이 선거에 그만큼 모든 것을 걸고 있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이재명 대표 만약에 영광에서 진다. 사실 쫓겨난 군수입니다. 네. 뭐 평소 같으면 줘도 줄 겁니다. 네네. 줘도 줄 건데 지금은 선거가 앞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리 작은 선거라도 지금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조국 대표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대법원 선거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네. 자기가 들어가면 일단 이 당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떤 기반이라도 잡아둬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 둘 다 그만큼 다급해지지 않았나.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평론, 지경국 평론가님, 지석기 평론가님. 예.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네. 이 야바이판이 벌어졌는데 네. 이 지금 영광 곡성에서 벌어지는 이 야바이판이 네. 대선까지 야바이판이 계속 갈까봐 그렇군요. 이게 지금 걱정이거든요. 1인당 그럼 1억인가? 아니 이거 판이 커졌으니까. 네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어렸을 때도요. 네. 이 야바이판을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참 많이 봤거든요. 많이 봤죠. 야바이판 네. 같은 거를. 이게 탑골공원에 가서 있는 야바이판뿐만 아니라 동네에서도 네. 가끔 시장에서 이런 게 열리는데 동네 5일장에 가면 그러니까 그 야바이판이 예. 벌리면은요 거기 꼭 모이는 게 동네 아는 아버지들 중에 거의 뭐냐면 먹고 노는 아버지들만 다 그 야바이판에 가거든요. 네. 이게 네. 그러니까 집안의 가장이 야바이판 주변을 떠돌면은 그 집안은 콩가루 집안이 되거든요. 네. 선거를 야바이판으로 몰고 가는 국가는 콩가루 국가가 되는 겁니다. 네. 베네수엘라가 되는 것이죠. 네. 걱정입니다. 대선판까지 갈까봐. 그렇습니다. 대선판은 점점 불어날까봐 그것도 걱정이네요. 아유, 제가 7자 토크를 그냥 넘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응해 주셨어요. 하지만 읽어만 드릴게요. 뭐 하자는 거야? 죄는 민주당이 짓고 우리는 도둑놈들. 너 혼자 다 해먹냐? 주제 넘은 짓거리까지. 이거 해주셨습니다. 다음엔 꼭 여러분들 의견을 더 들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또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55분인데 네. 마지막으로 두 분의 정리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오늘 이제 3년형을 받았잖아요. 네. 이 3년형에 대해서 사실 지난번에 그 선거법 2년형도 엄청나게 시청자분들 또 보수파 국민 여러분이 지대하게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 응어리졌거든. 도대체 이재명을 언제 감옥 가는 거야?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잖아요. 자, 두 분이 오늘 3년 구형에 대해서 총평을 좀 이렇게 정리하는 말씀 속 시원하게 부탁드립니다. 자, 지석 평론가님. 예. 일단 지금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제 이 좌파로 기울어진 대한민국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등장해서요. 이 대한민국을 사회적, 문화적 또는 심지어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완전히 뒤집어진 대한민국. 네. 도덕도 사라지고 정의도 사라지고 완전히 이런 대한민국으로 지금 바뀌어졌거든요. 네. 지금 오늘도 지금 검찰의 구형을 보게 되면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그야말로 고위공직자고 또 변호사 출신인데도 거짓말을 하는데 이걸 또 반복적으로 하고 이걸 또 남한테까지 또 교사하고 위증하고 했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완전히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공정성과 정의와 도덕성 이게 다 무너진 거거든요. 네. 이제 이번 조희대 대법관 체제 그죠?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사법 체제 속에서 네. 이제 다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것으로 큰 기대를 이번에 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예. 동요하지 말고 예. 무엇보다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만 네. 정확하게 판결해 주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네. 자, 김경 평론가님. 사실 요즘 그런 사람들 만나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네. 아니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뭐 한다고 네. 저 이재명이 우선 못 시키느냐. 네. 너무 크게 치시면 뭐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이 그래서 놀래요. 많이 사람들이
아주 화를 내고 네네, 또 때로는 맞습니다. 또 억울해하기도 하고 네. 저 이재명 저 때문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 첫 출발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네. 2년 3년이 나왔습니다. 2년 3년이 구행됐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아무리 뭐 우리 법 연구원이 국제 뭐 인권법이니 네. 뭐니 해도 그렇게 법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선고는 아마 내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뭐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기다리면 아마 11월 15일 전후로 해서 11월 15일은 선거법이고 또 뭐 앞뒤로 나오겠죠. 네네. 앞뒤로 이제 그렇죠. 예, 오늘 것도 네, 아마 위정 교사, 뒤로 뭐 나오겠지요. 예, 그래서 오늘 또 뭐 오늘 저녁은 편안하게 잔치국수 드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한 말씀만 더 보태고 네. 싶은데 10월 16일 지금 우리 서울 교육감 선거가 또 네네, 있는데 그 맞습니다. 교육감 선거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당에서 어떻게 뭐 하지는 못하죠. 해서도 안 될 것이고 예, 예. 지금 당에서 끼어들면 오히려 손해 볼 것 같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많이 그날 꼭 투표하셔서 네네. 보수 후보를 선출하셔야 우리 교육이 제대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오늘 전문적인 그런 평론과 또 유머 넘치는 위트 있는 그런 말씀들로 한 시간을 채워봤습니다. 오늘 마침내 드디어 끝내 이재명과 관련돼서 위증교사 혐의에 3년형이 구형이 됐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 사실 3년형이라는 건 적은 형은 아닙니다. 뭐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양형 기준표상의 최고의 어떤 그 수위의 형이고 또 오늘 기사를 좀 꼼꼼히 살펴보시면 검찰의 이야기와 이재명의 최후 진술이 얼마나 어느 쪽이 더 사실에 부합하고 어느 쪽이 더 진실을 가리키고 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느끼실 것이고 또 검찰의 어떤 지금 구형의 이유를 보시면 판사도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라고 아마 느끼실 겁니다. 자,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고 또 제가 늘 생각합니다. 저도 아니고 이 두 분은 주인공이지만 이 두 분의 주인공 못지않게 여기 들어오신 모든 분들이 주인공입니다. 늘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내일은 송구권의 형장 정치가 이어지고 또 토크 배틀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또다시 여러분들한테 재미있게 또 날카롭게 정치 이슈를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